4번 감가상각 시부인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하고 우리 세법상의 상각 범위액하고 비교해서 감가상각 금액을 인정할 건지 부인할 건지에 대한 걸 우리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에요. 자, 근데 상각 범위액은 예를 들어서 뭐 90원이다 라고 하면요. 이때 10원만큼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인식한 거니까 상각 부인액이 나오고 이건 송금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만약에 회사가 감가상각비 100원 기록했는데 상각 범위액이 120원이다 라고 하면요. 이때는 20원만큼은 부족액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부족액은 여러분 송금 산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다만 정기 이전에 상각 부인액이 있었다면 그걸 송금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케이스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1기에 회사가 8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했고요. 우리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액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시인 부족이기니까 그냥 소멸하는 겁니다. 세무조정 없어요. 그렇죠? 자, 2기 때는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120원 계상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우리 상각 범위액은 1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했으니까 송금불산입 20원만큼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3기 때는 회사가 7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어요. 근데 한도가 100원이에요. 감가상각비 한도가. 그러면 송금 산입할 수 있나요? 원래 안 되죠. 시인 부족액은 소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소멸하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가 2기 때 송금불산입으로 해서 20원만큼 플러스 유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범위 안에서 요거를 추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기 이전의 상각 부인액은 범위 안에서 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회사는 감가상각비 80, 100원인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 없고, 그쵸? 여기 보면 3기 때는, 자, 보니까, 여기 지금 2기에는 120원, 상각범위 100원인 경우에는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한다. 그렇죠? 그리고 요건 2기가 아니라 이제 3기죠, 여러분. 3기입니다. 3기에 회사 감가상각비가 70, 상각범위액이 100인 경우에는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멸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2기 때 유보 발생분 20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 3기 때 추인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시부인 계산하는 이 논리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 부인에게 사후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자산을 양도하게 되면 이 일시적 차이가 다 소멸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기초에 양도한 걸로 가정하기 때문에 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고 양도 시 남아있는 상각 부인액은 그냥 송금 추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을 만약에 평가 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감가상각 자산을 이런 법률에 의해서 평가 증한 경우에는 상각 부인액, 그죠? 상각 부인액. 자, 상각 부인액은 평가 증 한도까지 유보 추인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과된 금액은 이월한다. 다시 자,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평가 증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평가 증한 경우에는 그 평가 증한 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상각 부인액은 평가 증 한도까지 유보 추인하고 평가 증 한도까지 유보 추인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월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산이 소멸되기 전까지 2월에서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처분 등을 통해서 이 자산이 없어지면 그때 소멸하겠죠. 이 나머지 유보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건 뭐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사후 관리는 기중에 만약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기초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된 그 상각 부인액은 이제 양도했기 때문에 이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는 거니까 유보 추인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의 기타 문제인데요. 자,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느냐. 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 합병이나 사업인수, 뭐 승계, 또는 외국 투자자가 내국 법인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했거나, 뭐 해외 시장에 경기 변동이 있었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 등이 있었거나, 이런 뭐 경우에 한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변경할 상각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의제예요. 감가상각 의제입니다. 자,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의제랑 즉시상각 의제랑은 다른 겁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려들 하시거든요. 즉시상각 의제랑 감가상각 의제는 다른 거예요, 전혀. 우리 즉시상각 의제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 자산의 원가로 가야 될 거를 비용 처리했을 때 이거를 자산의 원가로 플러스했다가 그 전액을 다 자산의 원가로 플러스했다가 그 금액을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의제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가상각 의제는 이거는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감가상각제도는 의무상각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상각제도이기 때문에 이 의무상각제도를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법인세를 안 내도 돼요. 면제받아서. 그러면 굳이 올해 감가상각비 처리 안 하고 나중에 소득이 많이 발생되는 그때 감가상각비를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무상각제도니까 세법상으로는. 그래서 의무상각제도인 이걸 이용해 가지고 법인세가 면제된 그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가 감면받지 못하는 그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서 법인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상각제도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의제란 건 뭐냐면 법인세를 감면이나 면제받은 법인이 그 감면이나 면제받은 그 기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그냥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소멸된 걸로 그 감가상각 그 한 것으로 의제한 금액은 그냥 소멸돼서 끝나서 그 다음 연도에 또 감가상각비를 인식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 감가상각 의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서 마이너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연도에 송금으로 또 처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상각제도를 악용해서 면제나 감면받은 그 해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감면받지 못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서 세금을 이렇게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 감면받은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로 송금 산입해서 그거 그냥 소멸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케이스 보시면 기계 10,000원인데요. 내용연수 10년이고 25%로 상각을 하는데 그럼 첫 해년도에 10,000원에 25%면 2,500원이 감가상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인이 1기와 2기 때 감면을 받아서 장부에다가 여러분 이 2,500원 감가상각을 안 했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송금 산입에서 이 2,500원 마이너스 유보 처리한 다음에 그 2기 때 그때 이거는 그냥 소멸된 걸로 보는 거예요. 또 2,500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기초상각 이건 된 거니까 빼고 25%에서 이 금액도 1,875원도 그냥 송금 산입해서 감가상각으로 소멸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기와 2기 때 법인세 면제인데 면제가 됐다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감가상각으로 그냥 다 없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3기 때 또 감가상각으로 인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감가상각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했어요. 자, 감가상각 개념이나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강의로 끊어서 제가 설명을 일부러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긴 한데요. 이걸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요. 강의를 뭐 1.2배속이나 1.5배속으로 한 번 더 빠르게 돌려보시면 내용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감가상각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